자, 금요일 최애 타임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거 먼저 좀 짚어보죠. 간밤에 있었습니다. 한미 네. 통상협상 2+2 사실은 국익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최인호 의원님부터. 예, 뭐 국민들이나 특히 우리 네. 이면처럼 국회에서 매국 협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그 한 결과 당연히도 차기 정부에서 경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또 본격화할 것이다. 네. 뭐 그런 사실상의 합의 뭐 양해 이런 것을 그렇죠. 얻고 온 7월에 그죠? 패키지로 그렇죠. 새 정부 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걱정 좀 하셨죠? 많이 혹시나. 했죠. 예, 많이 예. 했는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네. 그리고 법사위 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차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도 이미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할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7월 달에 이제 하는 거고 그런 유예 답변을 기간도 했다고 좀 써먹을 그러더라고요.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방위비 협상도 뭐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뭐 미국은 조금 얘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방위비 빠졌다는 거. 그렇지. 예. 근데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모든 협상들이 사실은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졸속으로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그 고위급 회담 중에 예. 트럼프가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 아, 그런 보도가 일부 일본에는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트럼프가. 예. 그 와가지고 또 뭐 압박하면서 얼떨결에 또 한독수하고 통화하면서 지침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희한한 장면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또 걱정도 했었는데 뭐 다행이고 네. 사실은 미국이 계엄 직후에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의 힘으로 계엄 해제가 되고 난 뒤에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네. 대해서 엄청나게 찬사를 보냈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사법 질서로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극찬한 미국의 정부의 논평에 따라서도 결국은 정통성 없는 한독수 대행 체제보다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른 이후에 한국의 리더십 자기 대통령과 함께 협상하겠다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예견된 것이었고 이것을 디빌 수가 없죠. 아무리 뒤집기 뭐 어렵죠. 그렇게 해서 네. 뭐 장난을 칠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알고 네. 뭐 요청을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나마 걱정은 했지만 다행이라고 보고 좀 본격적인 얘기 좀 해보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글쎄요. 오늘 사실은 판문점 선언 네네. 기념식 참석하는데 타이밍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일단 그 기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미애 저 의원님? 어저께 이게 직접 뇌물죄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얘기 처음에 있었는데 이게 예. 직접 뇌물죄여서 한마디로 이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행위인데요. 뭐 사건 내용은 다들 좀 잘 아실 거니까 또다시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 생활비를 취업을 함으로 해서 생활비 지원이 나갔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 간접적인 뇌물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다. 이게 논리를 만들려면 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최근에 판결 나온 것 중에 곽상도 거. 아들이 50억 받은 것이 네. 그렇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물론 1심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이것을 법정에서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어제 제가 얘네들이 왜 이러지? 검찰 말씀하는 얘네들이 거죠? 왜 이러지?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새 정부 들었을 때 이 새 정부로 하여금 뭔가 그 빚지게 만드는 뭔가 하나 좀 이렇게 이거는 좀 봐줘 라는 얘기가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빚지는 용으로 빚지게 카드용으로 만드는. 이렇게 좀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다. 누가 보더라도 뇌물이 돼야 그 돈을 뭐 주든지 그래서 뭐 그 어떤 공직을 받든지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쓰리 쿠션이잖아요. 경제적 지원을 하던 거를 아껴가지고 저 사람이 절로 갔는데 절로 이런 조금 기소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문 대통령을 대학 다닐 때부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학생 맞죠. 운동하면서도 예. 시국 사범을 변호해줬던 인권 변호사 네. 그런 관계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평생 지켜봤다 인연을 맺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 대통령은 청렴하기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분 아닙니까? 알아면 뭐합니까? 예, 그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인데 심지어 그 저희들이 뭐 사회 나와서 이래저래 산행을 하고도 하고 그 교류를 할 때도 노래방 한 번 안 가는 분입니다. 이분은 노래를 못 했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 그렇게 정도로 혹시나 문제 될까봐 안 아니 가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예. 그렇게 그 완벽주의자인데 그 뇌물로 그 직접 뭐 뇌물죄로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것이고 됩니다. 예. 아니 대통령 사이고 딸이면은 그러면 취업하고 월급 받으면 안 됩니까? 아니, 부적절할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제가 확인 안 아니, 됐지만 예. 이거를 뇌물죄로 기소한 게 아니, 참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벼락 기소, 예. 위법 기소에 이어서 아까 임 의원님 말씀대로 기획 기소다. 뭔가 윤 대통령도 우리가 잡아 넣었는데 아하. 힘없는 전직 대통령도 결국은 끼워 맞추기로 우리는 윤석열 말 가도 넣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직 뭐 야당 출신의 대통령도 우리는 이렇게 기소할 수 있다 하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네. 보여주기 위한 기획 수사 아니냐. 짜맞추기 네. 균형. 제가 이거를 따르는 이 얘기를 기소다. 그 젊은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네. 얘기해요. 내부 검사들도 굉장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되게 부끄러울 거다. 아. 예. 그리고 이게 내부에서도 동의를 얻기 굉장히 힘든 처리인데 이 검찰 집단 자체를 굉장히 뭐 속된 말로 쪽팔리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기소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그걸 아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짜맞추기도 있을 거고 윤석열과 이 전 정부와 살아있는 권력과의 이 형평성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 출범했을 때 이게 하나의 카드 예. 우리 이것도 들고 있어. 얘네들이 요즘 보여주는 모습들이 대체로 그런 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보를 맞아요. 계속 흘리잖아요. 언론에 지금 다 네. 명태균 것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공천 걸로 개입도 봐서 그렇고. 예. 우리를 칼로 써라고 이렇게 대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럼에도 아닐까 제가 싶어요. 앞만 봐도 쉽게 말하면 뇌물 이런 거예요. 청탁하고 돈 주고 그 대가 받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돈 주면서 뭐 좀 해주세요. 뭐 그랬으면 그랬으면 범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저거를 이래저래 돌려가지고 이래 돌려 저래 돌려가지고 경제적 지원이 해야 된다 안 하니까 돈 벌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엄청 무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18년도 거예요. 무리 네. 중에 무리죠. 무리한 기소인데 저는 글쎄요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기소장을 봐야 되겠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같이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구속으로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앞으로 어떤 뭐 재판정에서 진술을 할지를 좀 유심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대목이 있고요. 이분은 뭐 다른 지금 사건하고도 지금 연루가 돼 있죠. 예, 또 지금 재판도 다른 사건으로 받고도 있고, 실형 예, 살고 물론 있고요. 뭐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뭐 그런 함수 관계에서 진술을 눈여겨봐야 된다. 뭐 그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당한 부분이 좀 맹맹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되는데, 네. 좀 찜찜한 부분도 있겠다라는 걸 하나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신들 국회의원들 그 좀 독려를 해야 됩니다. 난리를 즐기고 지금까지도 평산도 가고 검찰 앞에도 가고 그렇게 했어야죠. 이렇게 창피 주는 기소를 전격적으로 하기까지에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로서 또 국회에 계셨던 분들로서 이렇게 편파적인 기소 지금까지 김건희는 제대로 수사 한번 안 하고 그러니까요. 황제 수사 경호처에서 수사받고 기소 한번 제대로 안 한 것을 뻔하게 보면서 물론 뭐 의정생활에 바쁜지는 몰라도 대통령은 좀 그럽니다. 사람이 점잖아서 아이고 내일은 내가 할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몇몇 의원들만 빼고 나면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예. 대통령 지키기에 저는 그 좀 지적을 안 할 수 없네요. 그래도 예. 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뭐- 수시로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아니, 다 기자회견도 그런 게 하고. 아니고. 윤건영 네. 의원이나 뭐 아니 윤건영 의원님하고 한병도 김병배하고 의원님, 예. 뭐 한병도 다 열심히 하죠. 예. 그런데 뭐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숫자에 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지금 순회 경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 이제 호남 경선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사실 저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90% 넘냐 안 넘냐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도 보도는 자꾸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이, 근데 중요한 그거는 이제 건가요? 아니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89면 어떻고 예. 88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떻고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리고 호남의 의원들이 네. 지난 영남권에서 70%가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투표율이.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남권의 투표율이 낮을까 봐 좀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리고 호남에서도 그러면 90%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무언의 압력들이 그런 좀 게 있는 것 있어요. 같은데 예. 저는 사실 호남에서의 90% 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리고 네. 또 그게 옳은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그 김경수 후보의 다음 정권을 위해서 씨앗론 있잖아요. 씨앗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저는 호남 분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고도의 그 정말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따라올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전략적 판단, 정치적 판단. 네, 그래서 이게 나온 저는 국민들이 하시죠. 그분들이 예. 이번에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거지 90이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는 건 사실 의미가 그러니까요. 전혀 없다. 예. 차세대 주자로서 김경수를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키워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가 이게 저는 오히려 관심사다 이렇게 예. 봅니다. 자, 부산 지역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부산 지역 지지율 좀 상승했다면서요? 느껴지십니까? 예, 부산일보 보도를 했고요. 예. NH 경제신문에서 네. 의뢰해서 지난 18일과 21일 사이에 리얼미터가 1,504명을 대상으로 다 외우시네. 외우십니다. 예, 외웠습니다. 의원님 외우십니다. 예, 기분 좋은 기사라서요. 예. 하여튼 뭐 여론조사 결과 부산에서 49.6, 49.6. 박수 그리고 쳐야 이제 돼. 양자 대결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한덕수, 예.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한동훈 다 했는데 다 합법 게임도 안 됐습니다. 다 이겼습니까? 다 이겼죠. 그 이재명 후보는 딱 49.6 거의 고정됐고 예. 한덕수 뭐 20, 뭐 3, 4 그러니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이런 거여서 최근에 그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한다. 네. 또 회사 전문 부분을 부산에 설립한다. 또 H&M 등 사실상 공적 기업인 그 해운 기업들을 다 부산의 이전한다. 본점에 네. 이전시키겠다 하는 공약을 했죠. 그것이 해양 수도 부산을 염원해 왔던 네. 부산 시민들의 30년 그 염원 사항을 아. 전격적으로 역대급 공약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통하고 있다. 저게 먹혔다 공약이 통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그거는 진짜 필요한 공약이라고 필요한 생각하거든요. 공약이다. 예. 그러니까 해운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들을 거기에다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아. 그리고 특히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예. 네덜란드의 국부펀드처럼 초기에 자본력이 약한 민간에다 이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 국회 내에서도 이 펀드 조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냥 말로써 하는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또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니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영 의원님 너무 지금 싱글벙글이 근데 이거 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아니, 또 아니, 말씀대로 그래서- 진짜 빈 공약이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예. 이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해수부를 만들고 예. DJ 대통령 때 노무현 장관을 기용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다음에 MB가 들어서자마자 예. 바로 해수부를 폐지시키고 국토해양부로 통합을 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뭐 완전히 뭐 들끓었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 당시에 해수부도 부활시키고 해수부를 부산 이전시키기도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해수부는
부활했지만 부산 이전은 안 무산시켰죠. 됐었어요. 그래서 빌공짜라서 시민들은 또 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울산 경선 마치고 네. 이재명 대표와 부산 지역위원장들이 만찬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아니 구체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천으로 돌파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탁 위원장들 앞에서 해수 부산 이전에 대해서 예. 그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 박형준 시장이요 예. 얼마나 놀랬던지 앞뒤 없는 논평을 했습니다. 아, 이 해수부 부산 시장이. 이전에 대해서 예. 뭐라고 했냐면 예. 해수부 이전은 본질이 아니다 이랬어요. 본질이 아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다. 그래 그 다음 날 제가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네. 반박을 했는데 예. 부산 발전이 본질이고 해양 수도 부산 건설이 본질 아니냐. 예. 그 본질에 가장 가까운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 회사 전문 부문 부산 이전, HMN 본사 부산 이전을 공약했으면 그게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그런 부산 발전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뒤로는 묵묵부답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게 공약이 이제 시작이지만 본선하게 되면 이런 공약 부산에 먹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 뒤로 예. 이제 책임 있는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원님들도 우리 이민도 꼭 좀 부산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뒷받침하겠다고. 아니요. 예, 얼마 또- 전에 저희가 해운회사 관계자들하고 또 만나셨죠. 예, 간담회를 우리 했고 농해수위원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네. 협약식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그 신속한 추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누가 이제 초대 장관이 되더라도 세종에 한 4, 5일 있고 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딱 집무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단을 만들어서 아하. 그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죠. 그걸 이제 우리 임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많이 좀 받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하면 사실은 부산인데 대구 경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지방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럼요. 또 다른 맞아요. 지방의 그 중심 도시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가슴이 굉장히 설레요. 맞아요. 네. 이거 추진력 이런 거 실행력 이런 것들을 막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경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권오을 의원이 이재명 캠프 합류했습니다. 이거 네. 이분 국민의힘 유승민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안동이 지역군가 맞죠? 저희도 예전에 저도 여러 차례 만났고요. 예. 뭐 이분이 지난 대선 이렇게 패배한 이후에 네. 고민이 좀 있으셨나 봐요. 유승민계라서 예. 그런가요? 그 저한테 그때 만났을 때 하셨던 얘기가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이번 대선에서 처신을 하느냐 요거 입장을 정리를 하면 네. 본인도 거취를 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네. 나서 유승민 후보가 아니죠. 유승민 전 대표가 네. 본인의 입장 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곧바로 이제 정리가 다 돼서 이제 뭐 같은 동양 출신인 이재명 후보를 지난 선거에도 돕지 못했고 안동이에요. 두 분이 다. 예. 거기다가 이 권오을 전 의원의 경우 그 밑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을 구 바른미래당이죠. 유승민 쪽. 예, 그쪽 사람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암묵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왔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드러내놓고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들의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확실히 돕겠다라는. 그러면 얘기를. 말 나온 김에 TK 쪽 분위기 어때요? 안동 뭐 고향 아닙니까? 이재명 네. 후보 어떻게 좀 지지율 추세가 좀 대구 저는 경북 괜찮습니까? 뭐 한때 확 민심에- 올랐다면서요. 예, 대구도. 민심의 이 판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는 저도 느끼겠어요. 네.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과거에는 소극적인 지지를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는 게 이렇게 아주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저는 전체적인 경북의 판세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특히 보수 인사라고 평가되었던 사람들, 네. 권오을 의원 권오을 같은 의원, 경우에 네. 이런 사람들이 영입이 되면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안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동김, 안동권 권. 이 두 예, 두 안동 성씨 김씨, 안동 권씨, 집안이 돌아 아무래도, 건너올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영향을 권씨. 좀 큽니다. 예. 김영동은 지금 안동인가요? 안동김 씨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보통 시장이 예. 권씨 안동권 씨면 국회의원 안동김 씨 아니면 시장이 안동김 씨면 국회의원이 안동권 씨 약간 이런 이렇게 얘기 되죠. 그렇지만 또 강릉채 씨. 뭐 강릉채 씨, 그런 게 김주채 있잖아요. 씨. 예, 딱 되는 뭐 지금 하여튼 안동인 권 씨, 김 씨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정말 뭐 압도적으로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29%. 그래도 안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다른데 편이죠. 저희가 23% 받았는데 안동이 그래도 한 6% 30% 나오죠. 좀 더 안 바라십니까 사실은? 좀 더 아우, 29% 당연히 더 고향인데 나오죠. 그래도 고향인데 네. 그죠? 이번에 이번에 얼마나 서운했는데. 산불 때도 바로 안동으로 그걸 갔었죠. 갔어요. 특히 이번에는 네. 이제 유력한 대통령 후보 네.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좀 더 밀어주지 않겠나. 아마도 대구 경북 민심도 봐야 되는데 공약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부산 공약도 있었는데 나가 대구 경북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네. 약간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산업 기반이 달라가지고 네. 그런데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바이오 산업이 자리가 잡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산업들을 육성하겠다. 특히 북부권은 의료 사각지대여서 예. 상급종합병원이 진짜 경북에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다 깜짝 보니까 놀랐어요. 이 안동대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의과대학 신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은 경선 단계니까 최종적으로 본선 후보가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떤 공약을 낼지는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경선 단계에서 발표한 공약으로 보면 네. 자동 한때 우리가 제조 산업의 메카였거든요. 경북이.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것에 걸맞는 근데 자동차가 뭐라 그럴까 이 과거에 화석 연료를 떼던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해 가는 전지, 2차 과정에서 전지 사건, 그러다 보니까 사업. 2차 전지와 배터리 산업을 사업.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공약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해수부 이전 딱 나왔을 때 제가 옆에 있다가 왜요? 대구 경북은요? 네, 이랬거든요. 대구는 뭐올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 대구는 그 전부터 대법원 이전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는 거. 예. 그러니까 행정도시를 세종으로 한다면 간다면. 여기는 이제 사법도시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아, 내가 소문이 진짜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인데 그게 이제 가능할지 한번. 그런데 이제 네.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한 네. 말씀만 드리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 뭐 맞습니다. 10대 선진국까지 오는 데는 불균등 발전 전략이 통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집중을 사실상 방조하고 네. 또 서울로 사람이 몰리고 재화가 몰리고 경제가 집중되는 그 속에서 압축 성장을 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봅니다만 이제 5대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맞습니다. 절대 5대 선도국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출산율 하나만 보더라도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 오니까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니까 결혼할 엄두까지도 못 내잖아요. 네. 결국 출산율이 저하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이제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5대 선도국가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수적. 잘해야 예. 된다. 국가 전체 경쟁력 올리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어떤 리더든 그거 좀 생각하고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후보 관련 소식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대법원 얘기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엄청 빨리 진행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뭐 지금 심리 계속하면 선거 전에 혹시 결론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희도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네. 일인데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파기환송이죠. 무죄를 확정지으면서 파기환송하는 거. 무죄를 네.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 거. 예. 그렇죠. 유죄 취지로 해서 예. 돌려보내는 네. 거 하고 저희 무죄로 확정하는 네, 거 두 하고 개. 그러니까 기각시키는 거 예. 하고 파기환송하는 거 하고 파기자판하는 거. 자판이라는 거. 예. 근데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사실은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파기자판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끼고 없어요. 요건 여태까지. 제끼고 예. 그러면 기각을 하느냐 네. 아니면은 돌려보내느냐 이건데 돌려보내면 실제로 이게 다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선 전에 끝나기가 어려워요. 어렵겠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기각인데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선을 언제 치룰 건지 날짜가 공포가 되고 나면 실제로는 그 시간은 이제 국민들이 심판하는 순간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후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국민의 시간이 열린 건데 이 시간에 대법원이 그 정치의 시간에 개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우려할 만하다. 그러니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633 원칙을 지켜라. 뭐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했다 이래적으로. 그래도 이재명 후보 할 때만 그게 딱 그렇습니다. 적용돼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 대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만 자꾸 부각이 되고 아. 헌법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존재 가치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건 존재 드러내기예요? 대법원의 그래서 존재 이거는 드러내기? 헌법재판소에 대한 아, 시샘요. 시샘에 따르는 뭔가 대법원의 존재감을 이번 기회에 그리고 가장 유력하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으로 신속히 재판함으로써의 그 과정만 하더라도 그 대법원의 존재를 충분히 다시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하지 않겠나. 아, 그런 근데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주 의도고 아. 그러나 이 대선 와중에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저기 파기자판이랑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예. 파기환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후보 등록 직전에 만약에 한다. 5월 8일 날 9일 날 파기환송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고까지 만약에 내린다면 네. 이거는 무죄로 해서 상고 결국 기각. 상고 기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거는 뭐 근데- 부차적인 것이고 네. 이미 대부분의 존재감. 근데 이메일. 저는 이렇게 사법부가 네. 과도하게 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가 사법 소극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법부는 다 빠져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요새 저는 이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예, 보면 예, 예. 평범한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 법전을 외우다시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걸핏하면 저희가 법전을 찾아보게 되는 이런 일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구속 취소 결정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반복되다 신뢰를 보니까 안 하니까는 저희가 이거 예. 사법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뭘 그러니까요.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쨌든 끼어들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끼어든 모양새예요. 어떤 결론이 결론이 사실 파기자판은 0%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할 네. 필요도 없고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다 문제잖아요. 상고기각 돼도 사실은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괜히 그거 괜히 뭐하러 선거해가지고 해. 뭐하러 네. 하냐고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시샘 내기라고밖에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아무리 생각해도. 넘어가는 건 네.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거는 다들 이게 워낙 전 국민이 관심을 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네. 예상됐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인정을 해. 그런데 그게 또 대법원장이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한 그리고 거예요. 빨리 심리를 또 계속해요.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홍보에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거는 좀 저는 공감은 하거든요. 우리 법관들 중에 대법관 되고 싶냐, 헌법재판관 되고 싶냐 하면 1순위는 대법관이고요. 약간 2순위인데 이번에 내란 상황 겪으면서 헌법재판소가 부각을 많이 받았다는 측면, 저는 그래서 최인호 의원님 말씀에 많이 좀 공감이 근데 됩니다. 실제 대법관들은 네. 헌법재판관들을 한 수 아래로 그렇게 봅니까? 봅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 같은 헌법기관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돼요.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될 정도로 사법부가 이 본인들의 처신이 지금 맞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옳지 않아. 이거.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자, 1차 컷오프 하면서 지금 4명 가려졌고 또 어제부터 지금 토론회 계속 되고 있습니다. 2차 컷오프면 2명 뽑는데 이거는 뭐 우리 최인호 의원님 누구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김문수 한동훈을 봤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어제 한덕수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 물론 홍준표도 돌변해서 했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2차 경선 룰부터는 50대 50이잖아요. 당심 50. 예. 당심 50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보다는 당심 강성 보수가 네.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경선 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적 선택을 해서 반탄파 찬탄파 한 명씩. 그래서 찬탄파는 결국은 이제 한동훈이 안철수보다는 네.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전체 이제 2차 경선 룰의 사이즈는 강성 보수가 지배하는 당심이 위에 50이니까. 선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게 한 60% 포션이면은 예. 비율이면 결국은 이제 찬탄파의 입지,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가 주가 되는 40%, 6대 4의 지형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 한동훈이 결국은 2강으로 결선으로 진출을 하려면 예. 이 40%의 사이즈가 작아진 예.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가 이렇게 우위에 있는 이 여론판을 주도해야 되는데 주도를 하려면 오히려 한덕수와 차별을 해서 또 찬탄파의 그 정치적인 선택, 정서 이런 것을 존중하는 행보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어제는 이제 그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열어놓음으로써 이 집토끼를 놓치고 산토끼 잡으려 집토끼도 놓치고 다 놓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한덕수만 나타나면은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예. 계엄 직후에도 예전에도 괜히 네. 한덕수 만나가지고 뭐 공동 정부를 이루겠다 이거 반헌법적이고 이런 걸 해갖고 예. 괜히 그 계엄 그 해제 때 보였던 인상적인 장면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런 산토끼 쫓으려고 한덕수가 뭔가 해가지고 강성 보수도 좀 껴안으려 하다가 집토끼 안철수는 더 차별화를 하거든요. 네. 한덕수는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연일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한동훈이 스스로 조금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그러면 김홍입니까? 그래서 김홍이 예.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김홍으로 보세요. 김홍으로 갈 가능성도 생겼다. 그걸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고 여전히 김문수 한동훈인데 한동훈의 이런 헛발질에 가까운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오히려 김홍의 가능성이 조금 더 생겨나는 국면으로 간다. 지금 국면에 한덕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한덕수하고 하겠다. 안철수 빼고는. 뭐 그러시고, 홍준표도 예,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선회했는데. 얘기해요. 저는 예. 홍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홍한. 생각을 했거든요. 홍한. 네. 홍준표의 세를 사실은 무시하기가 어렵고 김문수는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는 탄핵과 멈췄죠. 관련해서 보여주는 태도가 사실은 지금 좀 어정쩡해요. 그래서 저는 이 김문수에 대한 것보다는 홍준표로 모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를 이거 하면서도 뭐 의미가 그래요? 있나? 네,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도토리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건 만약에 홍준표가 네. 최종 후보가 된다면 나는 홍준표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대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홍준표 인맥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걸려 있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네.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출마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출마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까지도 네. 단일화에 개방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한다는 것은 한덕수 출마를 이제 상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시정 연설 보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다고 하셨으니 네. 저는 안 한다 안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홍준표가 후보가 되는 순간요. 네. 홍준표의 그 입에 그게 맞아요. 입에 한덕수는 당해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예. 한덕수 그 두 분이 이제 막 토론회 하면 예. 이길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런 못 생각이 이겨요. 그리고 홍준표는 팬클럽이 있어요. 예. 그 팬덤층이 가하는 그 압력을 한덕수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니 출마했다가 이제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죠. 아,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한덕수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그러니까 네. 한덕수지라고. 아, 이거 딱 명쾌하게 정리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타임 최인호 임미애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